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말을 지나고 오늘 첫 한 주를 여는 첫날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으로 이어갔었는데요. 자, 조금 전 오늘 증시가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로 오늘 하루 증시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8.9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1980선을 다시금 밟았죠. 2000선으로 가기 위한 그런 발판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급별로 수급을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소폭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이 매수폭을 늘렸습니다. 1000억이 넘게 사들이면서 오늘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크게 해줬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3.62포인트가 상승을 했죠. 577.68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코스닥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기관이 코스피에서 사들인 것만큼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도 오늘 큰 힘을 보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65원이 내리면서 1121.85원이네요. 네, 이번 주 증시 전망 SK증권 리서치센터 김성욱 센터장님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체크해야 될 부분과 또 코스피 등에 대한 전망을 들려주십시오. 예, 이번 주 주요 일정 한 두 가지 있습니다. 한국의 그 5월 수출과요. 중국의 5월 제조 PMI 지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5월 수출은 그 전년 대비 마이너스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IT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좀 부진의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국 PMI 역시 그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그 HSBC PMI 속보치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50 기준선을 하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예를 들면 중국 경기 2분기의 그 계절성, 그다음에 3월 말 그 부동산 규제 등 그 중국 PMI도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뭐 여전히 박스권 정도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슈를 이제 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축소 시기는 언제쯤일 것인가에 대한 의견에 상당히 그 관심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 근본적으로 양적 완화를 위해서는요, 그 핵심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고용 상황,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 모두를 볼 때 아직은 그 본격적으로 그 논의를 하기에는 좀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논란은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사실 나오더라도 한 9월 달 정도 되어야 구체적인 방향이 좀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이러쿵저러쿵 이제 논란 단계가 사실은 이제 그 논란 자체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그 정부 당국과 시장이 소통 과정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이제 코스피가 1982선을 밟으면서 다시금 2000선 돌파 내지는 이제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언제쯤에나 안정적으로 2000선을 밟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동안 억눌렸던 재료들이 이제 하나씩 거쳐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2000 탈환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달러 환율 뭐 조정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뱅가드 이슈도 서서히 회복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고요. 뭐 남북 문제라든지 남북 이슈, 그다음에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사실은 그 기대치 자체를 계속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측면이 오히려 이제 보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상방향, 그 상승 쪽으로 시장의 기대가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2000포인트 탈환의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2000선 탈환 내지 돌파는 가능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달에는 이제 뱅가드 물량의 출회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대형주들의 본격적인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가능할까요? 예, 그동안에 그 투자 심리 아주 약세 심리에 굉장히 크게 일조를 했죠. 뱅가드 물량이. 그래서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마무리되는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서
아무리 이렇게 고려를 하더라도 역시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뱅가드 물량 사실은 굉장히 시장에 노출된 재료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외국인들의 추가 매도세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시장의 매력이 살아있다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 수혜 모멘텀 주식 위주로 이제 대형주 상승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일본 증시가 한때 7%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이제 아베노믹스 정책에 대한 이제 실패를 나타내는 전조다. 이런 불길한 예측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자,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본 증시 급락, 급등 급락이 약간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급등했으니까 급락 조금 하는 거는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양적 완화 실시가 지금 4월 초에 실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가 그 발을 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계속 방향을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실패 논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제 최근에 금리 급등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리 급등이라든지 아니면은 CDS 금리가 혹시라도 장기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등 이제 시장의 모습을 좀 이렇게 볼 필요는 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은 이제 역시나 시장에서는 그런 일본의 통제 능력이 조금 상실되는 거 아니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됩니다만 지금에서 크게 우려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당분간 시장과 이런 그 당국 간의 계속 테스트라고 할까요? 그런 시소 게임도 역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엔저 부진으로 이제 국내 수출업들이 한동안 좀 어려움을 겪는 듯 하더니 다시금 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흐름을 연출할지 또 이런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라면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이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수출업종에 대한 주식 투자 관점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근본적으로 엔화 약세에 대한 사실 큰 흐름은 그 자체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속도 측면에서는 조절이다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원달러 환율도 같이 약세를 나타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한국도 이제 기회를 찾아도 된다라는 보는 것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이제 엔화 약세를 이제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반영을 해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엔화의 움직임, 그다음 원달러 움직임 정도면 우리나라의 수출주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제 미리 반영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매수 타이밍을 찾는 시도들이 시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근 국내 증시 이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업종 그리고 종목은 어디를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시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이나 그 중화권의 소비 시장은 역시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IT 워낙 중요하죠. 그래 IT나 아니면 그 N 환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환율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자동차들도 조금은 회복해 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등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관심 종목 또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실적과 상관없이 많이 오른 중형주, 소형주는 조금씩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대형주로 서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역시나 그 실적 호조 IT 그다음에 센티멘타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이런 자동차는 그 중소형 포함해서 자동차 관련주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해보죠. 샘플러스 김영건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직 연결이 되지 않은 듯 싶은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한 6포인트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1979.97로 장을 마쳤습니다. 1980선에 아마 거의 근접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도 이제 김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장이 어떤 상승 흐름 자체가 지금 확연하게 굳어지고 있는 만큼 2,000선 돌파는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볼 만한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자, 김영근 멘토의 생각은 어떤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수급상 특징과 업종별 특징이라면요, 어떤 것들이 있을런지요? 예, 오늘 1980포인트, 1979포인트에서 마무리가 좀 됐는데 0.3% 정도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외인들의 매수도 유입이 됐고, 특히 이제 기관에서 연기금에서 상당히 좀 강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1,000억이 넘는 연기금의 매수. 대부분의 오늘 기관의 매수는 연기금 측에서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지금 1980포인트에 조금 못 미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외인들의 매도도 상당히 좀 완화가 돼가고 있고, 그동안 많이 또 짓눌렸던 자동차주들의 지금 상승들이 상당히 돋보이고 있고요. 역시 이제 IT 쪽의 그러한 긍정적인 흐름도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오늘 지금 업종별로 코스피 쪽의 수급을 보면, 기관의 매수가 지금 1,000억이 넘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은 이제 전기전자와 운수 장비 쪽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됐죠. 기관은 최근에 지금 운수 장비 쪽 매수에 상당히 좀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특히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금융 쪽의 기관의 매수가 좀 특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전자 쪽 여전히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그리고 이제 화학 업종에 대한 매수세도 좀 오늘 눈에 띄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타이어 업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 이런 타이어 쪽에 대한 종목에 대한 자동차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쪽도. 그쪽으로의 매수세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오늘도 외인 기관 매수가 좀 유입이 됐는데요. 코스닥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오늘의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역시 코스닥 쪽에서도 IT 부품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모바일 게임 쪽이라든가 피팅 업체의 흐름들도 최근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전자결제 섹터의 흐름들도 지금 최근에 상승을 하지 못하지만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러한 종목별로 성장성과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우리가 이제 코스피다 코스닥이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분해서 코스피 쪽으로 가고 코스닥 쪽으로 가고 이렇게 우리가 옮겨 다니고 이러한 부분보다는 코스닥 쪽에 이제 중소형주 쪽을 선택을 한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이탈되지 않은 그러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고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쪽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IT라든가 자동차 섹터, 나머지 이제 소재산업재, 철강이나 화학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긴 시각에서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다시 본격적으로 된다면 그런 쪽에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먼저 선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그러한 종목 섹터들이 올라갈 때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각에서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그러한 이제 수익률 관점에서 저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는 역시 이제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을 구분할 필요 없이 지금 현재 IT 섹터, 그리고 자동차 섹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 쪽에서의 그러한 섹터들, 종목별로의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접근이 가능한 이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에서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과 연동되는 그러한 매매는 우리가 먼저 이제 낙폭 민감주들을 또 선점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 상당히 좀 그런 투자는 쉽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쉽지만 않은 투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잘 선택을 한다면 시장은 좀 긍정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뱅가드의 물량에 대한 부분도 다음 달이면 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대형주 쪽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상태에서 철저하게 이제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 중요하지만 결국에 주가의 흐름을 결정하는 건 수급이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 메이저들의 수급이 이탈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수급에 좀 집중을 해서 종목을 선별을 하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시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급별 특징과 업종별 특징에 대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장 특별한 움직임을 보였던 특징주가 있다면요. 일단 오늘 특징주는 세 종목을 잡아봤는데요. LG전자, 그리고 BH, BS 금융지주. 역시 이제 종목 딱 이 종목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IT 섹터 그리고 BH 마찬가지죠. IT 부품 쪽, BS 금융지주, 금융 섹터. 지난주에도 아마 금융주를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LG전자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지금 최근에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제 가장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의 흐름을 결정하는 건 직접적인 건 바로 이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이 기관의 매도에 의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지금 연기금의 매수는 좀 유입이 됐고요. 투신에서 좀 매수가 유입이 됐고 외인들의 매수도 조금 유입이 된 모습인데요. 최근에 일단은 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조정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부분을 항상 21선이 뭐 이탈되고 이와 어쨌든 간에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이 이탈되고 이게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면 조정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항상 투자자들은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우려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외인 기관의 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2분기 때 어떤 가전에 대한 성수기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또 4월 달에 주가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면서 그 부분도 어느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됐다고 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그래서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 좀 반등의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외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하락은 일단 멈추려고 하는 그런 브레이크를 좀 걸려고 하는 강한 외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보다는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 팁을 드리자면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20에서 이탈되고 꺾이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추후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 종목이 21선을 좀 뚫어주는 이러한 흐름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저가에서 어떠한 주식을 좀 저가에서 잡아서 고가에서 최고가에서 매도를 하고 이러한 부분은 너무 이제 지나친 수익에 대한 좀 기대 수익률을 너무 크게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를 더 크게 가져가고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좀 안전성을 생각을 하면서 21선을 돌파되고 이러한 종목들에 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이러한 LG전자보다는 IT 부품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에 특징 종목으로 우리가 살펴볼 BH 같은 종목들. 최근에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박스의 흐름이었었는데요. 이런 종목에 해당이 되죠. 기존의 IT 부품들 중에서 상당히 강했던 종목들. 뭐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가 PCB 쪽이라든가 이러한 섹터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한동안 이제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갇혀있죠. 이 박스 안에 갇혀있는 흐름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어느 정도 또 차익 매물도 나타나고 이러한 흐름이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하단비를 잘 지켜주고 다시 한번 21선 돌파되고 거래가 유입이 되고 성장의 모멘텀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2013년대 BH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사상 최대 매출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이 되고 있고 오늘 이러한 또 강한 상승의 주체가 이제 기관의 이러한 매수세 이러한 모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스마트폰 공급 물량이라든가 태블릿 PC에서의 매출 비중이 확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쪽에서의 시장도 계속 성장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패턴이 되겠죠. 21선 이탈되고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좀 올라와주는 이러한 흐름들. 오늘 같은 경우 IT 부품주도 이제 BH를 특징 종목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LED 쪽도 그렇고 그리고 관련한 오늘 IT 부품 섹터들 중에 상당히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강한 거래량과 강한 양봉들, 최근에 조정 구간을 보여주다 혹은 별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이러한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라는 건 다들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그게 실적이 됐건 수급에 대한 부분이 됐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됐건 주가 상승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유,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이제 수급만 들어와 준다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고객사도 보유를 상당히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뭐 추가 상승도 좀 기대가 되고요. 보유자들은 당연히 보유를 하시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다시 IT 부품 쪽, PCB 쪽에 대한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특징주로는 이제 DS 금융지주. 최근에 이제 기관의 매수세,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주에 대한 이 매수세가 상당히 좀 특징적입니다. 최근 기관에서 지난주에도 특징주 종목 중에서도 이제 금융주가 하나 소개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지방은행도 이제 M&A 이슈도 좀 있고 실적적인 부분 실적적인 이러한 부분보다는 다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IT와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좀 IT는 뭐 계속 좋았었고 자동차주들이 최근에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에서의 대형 민감주들 중에서는 마땅히 사실은 투자처가 딱히 기관의 투자처가 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소재산업재 같은 경우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부분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업황적인 부분이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쪽을 선뜻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쪽에서의 이제 금융 섹터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그쪽으로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 이러한 지금 현재 가격적인 상당히 매력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철저하게 좀 수급적인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 관점이고요. 신규 매수에서도 좀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그러한 모습인데요. 뭐 관심을 좀 가져도 되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특징 이러한 종목들에서 보다시피 IT 그리고 이제 금융 쪽 그리고 아까 이제 자동차 부품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또 상승에 좀 기대 상승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그리고 오늘 피팅업체 흐름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섹터라든가 모바일 게임 쪽 그리고 최근에 한동안 좀 시장에서 약간 소외됐던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줬던 뭐 전자결제 섹터라든가 여전히 이런 쪽이 좀 특징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섹터들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올림픽점의 최용준 과장, 이명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최홍준 과장께서는 분할 매수 또 종목별 차별화 접근 그리고 종목 간 순환매 흐름을 주목하자 종목은 LG전자를 말했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는 IT와 자동차 업종에 집중하자 엔달러 환율 조정 수혜주 뉴프렉스를 종목으로 말씀하셨네요. 네, 그럼 먼저 최홍준 과장의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제가 몇 주째 지금 같은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그만큼 시장이 이제 속도 조절이 이제
한 1, 2주 전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매일매일 흐름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바탕에 깔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좀 일본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시장 이제 흐름들 차트 흐름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일본 니케이 지수 흐름 보게 되면 23일날 급락을 한 이후에 그 다음날 한 차례 꼬리를 달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예전이랑 흐름들이 다른 흐름이라고 제시를 드리자면 일본 니케이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어차피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고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부채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늘어났다. 예전 금융위기 금융위기라든지 예전에 IMF 이전에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쓴 이후에 이제 일본 시장이 계속 올라왔던 그런 흐름들이라는 다른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이제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라는 움직임에 맞서서 일본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좀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한국 관련 외국인 펀드, 아시아 관련 외국인 펀드 자금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일본 시장으로 상당히 치우쳤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집행 규모가 이제 들어왔던 규모에 비해서 크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양적 완화 축소와 더불어서 이제 다른 아시아 시장 그리고 기타 소외됐던 시장 쪽으로도 이제 매수 흐름이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흐름들 보시면 이제 일본에 대한 부분들 있지만 뱅가드 매도 물량이 한 80% 정도 한 소진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라든지 기타 대형주 위주로 됐던 부분들은 어느 시장에서 전혀 작용을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바탕에 깔고 접근하시고요. 최근 자동차 관련들이 좀 올라가긴 하는데 일단 대형주들이 이제 기아차, 현대차 관련 자동차 관련주들이 박스권 상단에서 조금 부딪힘과 더불어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도 좀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이어지는 흐름들이 계속 지속될 발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조금 신호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지수 상승이 이제 지속되기 위해서는 IT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승도 있지만은 제가 중요했던 부분들은 그동안에 낙폭 과대했던 업종들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그 흐름입니다. 중국 관련 지표가 이제 지난주에 좀 흐름이 안 좋게 나오면서 그동안에 낙폭에서 올라왔던 석유화학 관련 업종들, 철강 업종들 그리고 조선업종들도 한 차례 반등을 하다가 다시 눌러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관련 업종들이 상승폭이 컸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지만 향후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폭이 있다고 보는 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측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매수나 그런 부분들도 살아나야 지수가 받쳐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 흐름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다시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전에 고점 근처인 579선을 좀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09년도부터 장기 박스권 이어졌던 시장을 조금 탈피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움직임 상황 속에서 지금 업종 간의 순환의 흐름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 기타적으로 구체적인 종목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이따가 종목 선정폭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시점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실 때 적절히 차익 실현도 해 가시면서 종목별로 조금 차별적으로 좀 접근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명식 전문가님의 의견입니다. IT와 자동차 업종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계속해서 그 미국에서 양적 완화 축소 이야기가 나온 이후 환율 시장에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IT 자동차 섹터가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도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수출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로 이어지는 것을 썩 그다지 반기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 추이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그 84.50을 단기적으로 고점으로 해서 3일간 그 조정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그 원인은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2010년도를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그때 안전자산으로 다시 그 부각이 되면서 89까지 상승한 사례가 있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2012년도 전년도죠. 예. 한 84 언저리까지 지금 기준으로 85 언저리까지 상승한 그 측면이 놓여 있었는데 달러가 강세적으로 기조가 이루어진다면 미국 증시도 약간의 조정 국면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달러 강세의 경우에도 속도 조절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완만한 강세 추이를 이어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그 환율 시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도 그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소폭의 조정을 보이긴 했는데 한 1120원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져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1130원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환율이 상당히 우호적 환경으로 전개되고 있고
NI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103엔을 고점을 해서 101엔대에서 머물고 있고 현재는 환율이 좀 안정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환율이 변동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뭐 최근 들어서 일부 특히 일본 시장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뭐 투기성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에는 차익성 자금이 이탈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뭐 국내적으로 계속해서 조세피난처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죠. 이번에도 뭐 한진해운이 2차 조사 결과에 있어서 피난처를 이용했다라는 그런 그 보도가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계속해서 애플에 대한 의회 그 청문회가 나타나고 있죠. 과거 한 3년 정도를 되돌이켜 보면은 유가가 폭등했을 때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은행들이 뭐 여기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의회 청문회에서 일단 뭐 시장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유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최근에는 뭐 리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된 이쪽에 있어서 단합 이런 것들을 각국 미국하고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로빈 후드세를 뭐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즉 그 대기업이라든가 고소득층이 은행에서 고수익이 나온 일정 부분의 수익을 저소득 그 수익자로 이쪽으로 뭐 그 분배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토빈세 도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영국이라든가 일부 국가의 반대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투자은행들 즉 투기성 자금을 옥죄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현재 이러한 그 단기적인 그런 뭐 스마트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한머니 이런 자금들이 일단 양정화나 축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발빠르게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배경 요인이 최근에 5월달 들어서 외국인의 그 일본 채권 투자가 그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 일본의 외국인 자금이 한 64조 원 정도 투입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일본 증시의 경우에는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겠고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낙폭과대 또 실적주 이야기를 오늘 최용준 과장님께서 하시네요.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날 말씀드렸을 때 조만간 이제 종목 간의 순환매 흐름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흐름들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흐름이 지금 예상보다 좀 빨리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오늘 저번 주에 뭐 추천드렸던 종목의 흐름도 간단히 말씀드려야겠지만 지금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업황들이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면서 시장에서 미리 움직였다는 측면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 어떻게 변화 있냐 이렇게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차트 흐름 잠깐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차트 흐름 보면 꺾인 흐름들은 아니지만 한 차례 조금 쉬어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물론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보게 되시면 여전히 뭐 연기금 쪽에서 일부 매도는 했지만 기관 외국인 쪽 계속 매수 흐름이 나오고 있다. 개인들이 팔고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반도체 관련 업종들로 돌아서게 되면 반도체 장비 업종 그리고 반도체 이제 부품 업종들도 한 차례 순환매 흐름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려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업종은 이제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 지금 그동안에 많이 장비 업종 중에서 좀 덜 올라왔던 업종들 장비 업종도로 조금 이제 돌아서면서 한 차례 올라왔고요. 심텍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흐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종목 간의 순환매 흐름들이 이제 전에 한 2, 3주 전만 해도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순환매가 돌아갔던 흐름이라고 하면은 요즘 흐름은 2, 3일 짧게는 하루 만에 이제 순환매 흐름이 반복된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관련 업종들, LED 관련 업종들이 한 차례 좀 쉴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늘 다시 또 강하게 올라간 흐름들입니다. 종목 하나 말씀드리면 인프라웨어를 한번 말씀드리면 인프라웨어 지금 계속 이어질지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일시적으로 좀 오버슈팅 약간 나왔던 측면들 한 차례 조정을 주는가 싶으면 다시 올라갔던 측면들이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LED 관련 업종 중에서 서울 반도체 박스권에서 한 차례 쉬는 것 싶더니 오늘 하루 강하게 또 올라갔던 흐름들입니다. 내일 모레 흐름들이 이 관련 업종으로 계속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짧게 종목 간의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접근하실 경우에 한 가지 종목을 접근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부 비중 같은 경우 조금 차익 실현을 해가시면서 일부 비중만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는 전략을 취해드리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 업종들이 향후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겠다고 보시면 향후 이제 IT 관련주들도 좀 매수가 살아나고 있지만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었던 오늘 같은 경우 제약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다고 올라오긴 했지만 제약 관련주들이 빠졌던 이유들이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하향 조정됐던 부분이 사실화하긴 안된 부분이지만 예상치가 좀 낮아졌다는 측면에서 좀 빠졌다가 오늘 같은 경우 뭐 일환약품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올라갔던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도 이제 고점 근처에 있는 종목들 흐름 중에서
고점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연기금 그리고 뭐 기관 외국인 쪽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는 흐름들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향후 이제 매출 턴어라운드라든지 그리고 향후 이제 매출에서 실질적으로 신약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이슈들을 좀 포인트로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실적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실적주라는 흐름들이 지금 당장 실적이 꼭 좋게 나온 업종만을 보셔야 되시는 부분이 아니고요. 향후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한다든지 지금 2분기 실적이 뭐 한 1분기 지나서 2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3, 4분기 하반기 들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종 지금 시점에서는 업종 간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종목을 선침해 관점에서 일부 비중을 조금씩을 담아가시는 전략도 좀 취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지금 중국 관련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온 흐름들이기 때문에 낙폭과대 관련 업종이었던 화학 관련 쪽에서도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 좀 1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눌림을 줬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관련 중국 지표는 이번 주 다음 주 관련 중국 지표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낙폭과대들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아직 낙폭과대 흐름들이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 관련 지표 영향으로 빠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 업종들이 계속 갈 수 있을 부분들이 좀 이번 주가 조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강하게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고 하면은 물론 IT 관련주들,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도 올라가야 되겠지만 낙폭과대 업종들도 여전히 아직까지 좀 피높이 과정이 발생을 돼야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일매일 종목 간 순환의 흐름에 좀 주목하셔서 좀 종목 접근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명수 전문가님의 종목 선정법입니다. 네, 역시 뭐 금일도 IT 자동차 섹터가 집중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연기금 쪽, 그 다음에 기관 쪽의 그런 수급에 약간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요인은 환율 변화 요인과 맞물리면서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IT 섹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 설비 투자 이러한 종목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금일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다시 한번 스마트폰 PCB 업종 섹터로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그 배경 요인은 갤럭시 S4가 최단기간에 1000만 대 돌파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에 1분기 중국에서 스마트폰 부분 시장 점유율 1위 소식과 함께 이러한 부품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전개됐습니다. 특히 금일 강세를 보였던 뭐 플렉스컴이라든가 BH 일부 PCB 업체들의 경우 1분기 실적을 전후로 해서 최근 들어서 뭐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갤럭시 S4가 이제 막 본격적인 판매 성장세에 돌입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현재 다시 이슈화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스마트폰 관련 업체들의 상승 흐름은 다시 한번 이어져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IT 섹터의 경우에는 뭐 장비, 소재, 여러 부분에 걸쳐서 전방위적인 그런 순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욱이 동부 하이텍이라든가 일부 후공정 섹터 업체들이 강하게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시장에서 IT 섹터에 대한 그런 수요가 상당히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다음으로는 뭐 자동차 섹터인 것 같습니다. 역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 시장에서 계속해서 자동차 판매 시장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놓여 있고요. 특히 부품 업체들이 최근에 엔저 약세에 따른 저평가 국면에서 다시 한번 상대적으로 악재가 해소됨으로 인해서 강한 탄력이 단기간에 분출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엔저 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품 업체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일본 업체 대비 약 한 10%에서 20% 정도 원가가 싸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품질과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에서 아직까지는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동유럽 신흥시장의 동반 진출한 부품 업체들의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경우 보면은 뭐 세종공업이라든가 화신, 이러한 성우 하이텍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했던 배경 요인에는 여기에 깔려 있는데, 특히 기관들이 윈도우 드레싱, 다음 달이면 뭐 6월 달인데요. 6월 달이면 뭐 상반기, 월말이면 뭐 윈도우 드레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작업이 미리 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동차 섹터의 경우는 여러 가지 악재 요인,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측면에서 뭐 선침해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뭐 조선업종입니다. 금일 대우조선이 수주 소식이 나타났죠. 이러한 소식과 함께 성광밴드, 태광 등이 다시 한번 기관 수급과 함께 맞물리면서
강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드릴십 그 시추 장비에 해당하는 그 해양 플랜트 이쪽 발주에서 생산 설비와 관련된 쪽으로 이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그 엑슨이라든가 일부 대규모 그 다국적 석유 회사들이 본격적인 그 생산 쪽으로 일단은 뭐 관심이 이동된 만큼 LNG와 관련된 이쪽 부분에 그러한 부품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좀 양호한 그러한 그 업황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현대비포선도 뭐 최근에 PC선 수주와 함께 성과 상승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여러 가지 경기 민감주 섹터 내에서는 IT 자동차 섹터 다음으로 뭐 조선업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LG전자부터 듣죠. 예, LG전자 다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LG전자 좀 주가 흐름을 차트 흐름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 차트 흐름이 이제 4월 25일쯤에 91,000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좀 하락했던 요인들이, 물론 이제 시장에서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측면들도 있지만, 이제 LG전자에서 매출의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TV라든지 생활 가전입니다. 특히 이제 가전 중에서 이제 TV 관련 매출들이 지금 2분기 실적이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루머가 좀 퍼지면서 미리 선점 관점에서 조정을 받았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들이 좀 시장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LG전자 지금 관점에서 조금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되, 비중은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분기 뭐 가전 성수기 진입은 여전히 이제 매변 계절적인 효과가 나온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이제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모바일 관련 부분들도 이제 글로벌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1000만 대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향후 흐름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나는 부분들, 뭐 마케팅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하지만 이제 2분기부터 뭐 TV 뭐 신모델이라든지 관련 이제 생활 가전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3분기 들어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 시장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LG전자, 지금 매출이 많이 안 잡힌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휴대폰에 많이 치우쳤던 그런 부분들이 향후 TV라든지 생활 가전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서 좀 선침의 과정에서 접근하시자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매수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한 3% 정도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내일 매수 접근하신다고 하시면 82,000원 미만 가격에서 좀 접근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LG전자 흐름들이 여기서 뭐 끝났다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지만 78,000원 흐름 한번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눌렀다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78,000원의 기준은 장중 기준이 아니고 종가 기준입니다. 뭐 깨진다고 하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흐름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종가 기준으로 78,000원 정도로 잡고요. 그리고 목표가도 좀 짧게 잡았습니다. 지금 9만원 정도의 1차적인 목표가가 있는데, 적어도 이제 88,000원대 이상에선 조금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89,000원 정도를 매도 가격으로 잡으시고요. 좀 접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명수 전문가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뉴프렉스를 재추천하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간단히 AS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재추천 사유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뉴프렉스의 경우는 지난 그 금요일 장 마감 후 그 1분기 실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88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그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에 대한 배경 요인에는 생산 라인 증설과 제품 개발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1분기 영업이익에 그 반영이 됐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실적이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금일 가격 조정은 오히려 뭐 분할 매수 기회,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그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뭐 스마트폰 보급형 이쪽의 그 성장 추세로 인해서 IT 관련 섹터 전후방 업체들의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역시 뉴프레스의 경우에도 뭐 최근 소식에 의하면 중국 스마트폰 쪽으로 고객 다변화가 현재 추진 중에 놓여 있고요. 영업이익이 1분기 그 감소를 했지만 2분기부터는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요인이 높은 것이, 일단 작년 그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과거 2%대에서 5%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영업이익 개선 요인에는 그 아마존의 킨들 파이어 이쪽으로 아이패드와 관련 태블릿 PC와 관련된 이쪽 그 PCB가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개선 요인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그 갤럭시 Z 프로,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 쪽으로 1,300만 화소 이쪽 그 모듈을 1차 벤더에 납품하면서 더욱더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상 최초로 다시 한번 영업 매출액이 2천억 돌파하고 6, 7%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펀더멘털상 현재 그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그 6,000원대가 의미 있는 그러한 그
가격대인데요. 이 6,000원대를 최근에 돌파하고 N자형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정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매수세가 금일도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물량을 소화해낸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6,500원대 전후, 6,300원대 전후에서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6,000원대를 이탈할 시에는 뭔가 변화가 나타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6,000원대에서는 일단 그 비중 축소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목표가는 월봉 추세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추세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나타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6,000원대가 가장 강력한 의미 있는 그런 그 가격대이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일단은 뭐 분기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8,5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 가격 조정 일단 뭐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눌림목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봐도 된다. 자 뉴프렉스에 대해서 AS와 제 추천 사유로 함께 가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용준 과장님이 심택입니다.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요. 자 이걸 좀 상향 조정해서 수익을 좀 더 키워볼런지 아니면 이익 실현해서 현금을 일단 좀 가져갈런지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심택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심택 가격 조정 측면들 지금 순환 흐름들이 한두 주 정도 조금 더 갈 수 있는 흐름들을 예상했었는데 이제 그날 제가 추천드린 그 다음 날부터 좀 강하게 상승해서 한 19% 정도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심택 같은 경우는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인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종목 많이 올랐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연기금들이 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익 IP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투자자 매수 영향을 보시면 지금 연기금 쪽에서 지금 5월 22일 날 흐름들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23일, 24일 강하게 흐름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연기금에서 많이 끌어올린 측면들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물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지금 11,000원대 지금 가격대 이상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매수 하신 분들은 일단 차익 실현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익 실현을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갖고 계시면서 수익을 상당 부분 내신 분들께서는 조금 전 드린 말씀 잘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다이렉트 전략은 한화투자증권 올림픽점의 최용준 과장, 임영식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1980선에 거의 근접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2000선을 열기 위한 발판으로 잘 작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로는 월요일 날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와서 더욱더 기분 좋고요. 내일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